자, 오늘의 시사평론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비가 안 오니까 좀 기분이 더 좋네요, 어제보다. 날씨가 아주 상쾌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시사 이슈는 이재명 대권 수싸움 돌입하나입니다. 이재명 지사 이야기가 뭐 며칠 전부터 계속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아직까지 해답을 하나 내지 못한 게 있는데요. 어떤 게 있어요? 바로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이제 서울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냐 아니면 말아야 되냐라는 이제 바로 무공천 딜레마가 그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인 20일 이제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2인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개적으로 이제는 무공천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우리 청취자분들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민주당 당원의 이제 그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는 경우에 예.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이제는 전직 지자체장 단체장의 이제는 그 성추행 추문으로 인해 이제는 공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요. 네. 이 지사는 이제 정치는 신뢰가 중요하다. 장사꾼도 신뢰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는데 공당이 당원으로 규정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해서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SNS에 지금 이 시기에 혼자 멋있기 운동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예. 이제 표현을 했는데 글쎄요, 뭐 이 표현도 뭐 튄다고 보여지는데 예. 뭐 여하튼 당내 반발도 뭐 상당할 것 같아요. 예,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는 서울시장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어떻게든 후보를 내자 이런 입장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1년 뒤에는 이제 대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번 이 지사의 발언은 어쩌면 향후 대권 주자로서의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 지사가 이제 평소 이제 소신 있는 이제 사이다 발언으로 대중의 이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이번에도 원칙을 준수하는 모습을 이제는 사이다 발언으로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이제 역시 이재명이다 이런 평가를 이제는 끌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유력 대권 주자이자 이제 이 지사의 이제는 라이벌이죠. 이낙연 의원이 다른 정치인들이라면 자유롭게 말씀해도 괜찮지만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다라고 해서 이 무공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낙연 의원의 이미지가 돼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네. 뭐 신중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원래 이제는 약간 품격 있는 언행으로 약간 논란을 만들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는 이낙연 의원의 이제는 뭐 특징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지사가 이런 무공천 논란에 대해 이제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서 상대적으로 이낙연 의원이 이제 우유부단해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 어쩌면 이낙연 의원을 타겟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 지사가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뭐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그리고 서민에 대한 대출금리 상한선을 24%에서 10%로 제한하자 이런 필요성도 언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정부에서는 지금 집 가격에 따라 이제 세금을 매기자 그러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집은 비싼 집을 사는 게 무슨 잘못이냐. 그래서 실거주가 중요하자라고 해서 약간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고요. 뭐 정부 여당이 뭐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자 오히려 먼저 이거는 안 된다라는 반대 입장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17일에는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수술실에 이제 CCTV를 설치하는 걸 의무화하자라는 입법 요청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계속 나오는 뉴스들도 다 보면은 다 사이다 정책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튄다는 그런 뭐 의견도 있지만은 일단은 뭐 국민들의 또 반응 계속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튼 이 지사의 최근 지지율을 보면은 이낙연 의원하고 이제 양강 구조가 이제 형성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이제 지난 17일 이제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차기 대선 주사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이낙연 의원이 23.3%, 이재명 경기지사가 18.7%로 각각 집계가 됐습니다. 이 의원과 이 지사의 선호도 격차가 4.6%로 오차범위 아닌데요. 그렇네요. 중요한 것은 이낙연 의원에 대한 선호도는 지난 4월부터 계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이 지사의 경우에는 지난 16일 대법원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지지율이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이 지사를 둘러싼 대선 출마의 불확실성이 이제 뭐 깔끔하게 제거된 뭐 그런 측면이 또 크죠. 예, 특히 이제 이 이낙연 대세론에 이제 해이를 느꼈던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지사를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이런 분석도 있고요. 특히 이 지사가 그간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성과, 그 성과가 이제 지지층의 확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중도와 보수층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중시 여기는데요. 이들이 이 지사의 그간의 성과를 보고 이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지사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이제 기본소득 같은 문제를 이제는 그 의제를 이제 이끌어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통적 지지층인 이제 진보 세력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지사의 확장성이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지사의 표현대로 하면 지옥에서 돌아왔다고 했는데요. 지사직 경기도지사직 이제 상실 위기에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단숨에 여권의 차기 대권 후보로 나서게 됐는데요. 이제 그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리고 향후 여권 내 대선 주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아까 그 정책 중에 그 주장했던 이 지사가 주장했던 정책 중에 서민에 대한 그 대출금리 상한선 제한 24%에서 10% 이게 저는 이게 귀에 쏙 박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두 번째 시사 이슈는 주한미국 감축 누가 원하고 있는가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예, 주한미국 감축 문제가 다시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며 미 국방부를 압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보도를 보면은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국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라는 이제 미국 관리의 말이 이제 인용이 되어 있고요. 특히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이제는 배포한 이제 국가 방위 전략 이행 첫 1년의 성취라는 제목의 자료를 보면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인도 태평양 사령부 미군 재배치 검토를 시작할 거다라고 언급해서 그 가능성을 키우는 양상입니다. 이런 1년의 과정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주동 미군 감축을 결정할 때와 유사하다 이런 분석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이제 주한미군 감축 논란에 대해서 한미 간에 논의된 바가 없다. 이런 이제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용이 아니냐 뭐 이런 그 분석도 있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면은 감축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 대선이 아직 1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100일밖에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예. 이야, 지금 판세를 보면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한 10% 차이로 이제 따돌렸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실제 현실화하는 것 대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북한의 도발로 이제는 북핵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있고요. 중국이 이제 홍콩과 대만 등 이런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미국과의 대결 구조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이제 전략상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굳이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이런 행동을 실제로 할까? 그런 부분은 이제 실익이 없다고 보이고요. 결국 주한미국 감축 문제를 협상 카드로 해서 방위비 분담금 징액을 관철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설득력 있습니다. 근데 변수는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인데요. 재선이 된다면 뭐 눈치 볼 게 없죠. 3선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 감축뿐 아니라 철군과 관련된 이야기 좀 더 현실성 있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민주당이 집권하면 정반대의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뭐 시간 관계상 뭐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뭐 여하튼 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 아무리 그 거대 그 강국이라 하더라도 서로 상도는 있어야죠. 예, 이승기 맞습니다. 변호사. 예. 너무 항상 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너무 욕심 부리면은 분명히 탈납니다. 예. 미국도 뭐 알고 있겠죠.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시사평론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